네, 김대중 전 대통령, 디자이너 앙드레 김, 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리쿠안유 전 총리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사망 원인이 같다는 것인데요. 네, 오늘 김지수의 건강 36.5에서는요.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 인사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 폐렴이 원인이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폐렴,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드물지만 이제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암도 요즘에는 이제 만성 질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폐렴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시대에 좀 뒤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그 폐렴이라는 것은 사망을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폐렴이라는 건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는데요. 폐라는 것은 호흡기관입니다. 1차적으로 산소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장애가 생겨서 결국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호흡 부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폐 염증은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이제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에 의해서입니다. 그건 이제 폐렴이 초기 증상은 기침이나 가래 그런 것과 비슷해서 이제 좀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설 마지막 잎새의 주인공도 폐렴 때문에 죽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담쟁이 덩굴 마지막 잎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나온 것은 찾아보니까 한 1905년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지막 잎새라는 그 여주인공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만 사망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인데요. 이제 폐렴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건 이제 원인균, 폐렴구균 때문입니다. 폐렴구균은 코와 목을 비롯한 호흡기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뇌, 폐, 혈액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폐혈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폐렴구균이 피에 들어가서 피를 썩게 하는 그런 폐렴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그 어르신분들은 일단 만성질환은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령이시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만성질환 한두 개 갖고 있고 고령이란 자체만으로도 폐렴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예전에는 폐렴이 사망 원인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2013년 불과 이제 10년 사이에 2003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폐렴은 이제 사망 원인 6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 질환자의 급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정상인에 비해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6배 높고 그다음에 폐질환이 있으면 7배,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린 50대 이상 만성 질환자가 쓰는 의료비가 가장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감이 유행할 때 이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말을 담아왔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엄중식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질환,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환들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노출된 경우에 이제 실제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게 폐에 특히 이제 염증이 오게 되면은 그 염증이 온 폐에 우리 몸이 갖고 있던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 들러붙으면서 또 다른 세균성 폐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폐렴이 되겠고 이렇게 폐렴이 온 거에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만 고령층이나 또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폐렴이 오면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좀 놀란 게요. 네.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에 저희 좀 깜짝 놀랐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환절기 때 어느 어르신, 옆집 살고 있는 어느 어르신이 감기를 걸리다가 아니면 독감을 걸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게 독감을 앓다가 그게 합병증이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가 바로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노인 사망이 그런 식으로 합병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절기에는 중장년층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환과 암 모든 거 다 포함해서요. 입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 바로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한창 일해야 할 중장년층이 입원을 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방 접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 단백결합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중요 저널에서 65세 이상이 단백결합 폐렴구균을 접종했을 경우 폐렴 발생률을 45% 가까이 감소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네, 그리고 이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그 백신도 물론 좀 효과가 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폐렴구균도 지금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능이 있는 그런 백신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김재열 교수가 소개했던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가 않아서 좀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이제 요거를 맞기가 힘든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폐렴이라는 것은 워낙 그러니까 내성이 강하다는 것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이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차피 의료도 소비자는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좀 그냥 소극적으로 이제 맞아주는 그런 백신을 맞지 말고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그런 백신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지금 세계적인 그런 저널이나 논문에서도 이제 이미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 그 감염병을 연구하는 의료진의 단체, 그러니까 대한감염학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지난해 이제 개정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백 접합 그런 백신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그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잘 모르겠으면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폐렴 예방을 접종하러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학회나 학계에서 좀 권고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물어본다면 이제 의료진도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고 이제 소비자들도 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폐렴이라는 것은 환절기 때 물론 많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따뜻할 때도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좀 이런 선물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백신 선물. 네.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접종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